이 사건은 한 건만 있진 않을 거예요. 이런 갈등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복 복수의 대상이 그 아이가 됐다. 그런데 성범죄는 좀 애매한 거예요.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2022년 10월 17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아파트의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마당 한쪽에 방치된 여행용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참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초기 발견 당시 아이의 머리는 거의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또 몸은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고요. 특이한 낙서가 새겨져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습니다. 이내 조사에 착수한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고작 12살의 여자아이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롤라. 부검 결과 아이는 성폭행 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롤라의 몸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부검입니다. 피해자 아이의 발에 빨간색으로 숫자 0과 1이 적혀 있었어요. 곰내 흔적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잔인한 흔적을 남긴 범인.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은 당일 롤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아이는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에 들어섰던 시간은 오후 3시 15분. CCTV에 찍힌 그 모습이 롤라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롤라가 아파트에 들어섰던 그 시간에서 대략 2시간쯤 지났을 무렵 롤라의 어머니 델핀 데이빗은 딸이 실종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롤라를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CCTV를 확인하자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는 롤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롤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딸 롤라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 여성이 다시 목격된 것은 그들이 아파트에 들어서고부터 대략 2-3시간 이후. CCTV 속 여성은 혼자였고 언뜻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2개의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관계자입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의 자매가 그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범행을 한 후에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이 들고 나갔던 캐리어 2개는 아파트 마당에서 발견된 롤라의 시신이 유기된 캐리어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멀리 유기할 것처럼 밖으로 들고 나갔던 여성. 하지만 캐리어가 발견된 장소는 범행이 이루어졌던 그 아파트 앞마당이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범인에게 공범이 있었습니다. 43살의 남성인데 이 공범은 여성을 도와 시신을 유기했어요. 공범은 범인을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이들은 대략 2시간 정도 그곳에서 머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캐리어를 가지고 범행이 이루어졌던 롤라의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범행 다음 날 경찰은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입니다. 범인은 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도록 한 후에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의 정확한 범행 이유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나갈 12살의 아이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건. 파리 북부 모 19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이 소녀의 시신이 이후 프랑스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이죠.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소녀가 성폭행 당한 뒤에 여행용 캐리어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이게 굉장히 프랑스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발견 장소가 아파트 앞마당이었고요. 캐리어 이용해서 그대로 그 캐리어채 버리고 갔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제 목이 거의 잘려나갔다는 것을 추정으로 해봤을 때 시신 훼손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파트 앞마당이라는 데가 공개된 공지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미수에 그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발견되려고 놔둔 건지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있는 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열어보기만 해도 발견될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이유가 뭘까? 다른 의미가 있나? 그런 성격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신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이 머리가 거의 잘려나가 있었고 몸은 이제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다. 특이한 낙서가 새겨져 있었고 손발이 묶인 채로 발견됐었다라고. 아이한테 이제 굳이 뭐 이 정도까지 어떤 공격을 가해서 살해해서 유기를 한다.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아동학대라든가 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라든가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죠. 뭐 상처라든가 멍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공개된 공지에 이렇게 발견되도록 놔두거나 그러지 않고 숨긴단 말이에요. 학대라든가 뭐 고문이라든가 뭔가 상당히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네. 거기다가 낙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이 피해자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이것인가. 네. 그리고 보통 이거 참수라고 하잖아요. 거의 뭐 잘려나가기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죽이는 건 죽여도 거의 잘려나가게 하는 것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네. 뭐 말하자면 복수라든가. 근데 이 아이는 질식사로 판결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이 아이의 부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손발이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손발을 묶을 이유는 굳이 없어 보이니까 이 손발은 일단 묶어놓고 그럼 어떤 고문이나 어떤 그렇죠. 낙서를 했고 네. 뭐 어떤 상처나 멍도 그랬겠고. 네. 예. 알겠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고문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발에 적힌 숫자가 이제 특이했다고 합니다. 0과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범죄의 의도가 이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괴롭히는 건지 성을 위한 범죄인지 뭔지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0과 1이 어디 적혔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라비아 숫자겠죠? 네. 그러면 어떤 고문을 한 것은 성폭행도 고문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잔혹하게 고통을 주려고 한 대상이 누굴까? 네. 이 아이 부모? 뭐 이런 형태로 분석해 봐야 되겠죠. 네. 용의자로 젊은 여성이 검거가 됩니다. 앞서서 이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 젊은 여성이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나올 때 캐리어를 나오고 나왔는데 그게 동일한 종류의 캐리어 거기서 발견이 됐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황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장소도 특히 이제 그 용의자의 자매의 집이었고요. 그런데 살해와 훼손 장면은 정확하게 지금 물적 증거로 어떻게 됐다라고 발표는 없어요. 또 하나 남성 공범이 같이 데려갔다가 2시간 있다 온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전체적인 스케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유인과 유기를 했고 그 안에서 성범죄와 살해, 고문, 폭력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 만약에 단순한 성범죄, 납치 성범죄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섞여 있으니까 네. 한 가지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데 확실한 거는 공범들이 있는 건 맞다. 네. 전에 저희가 성수동의 여아 사건이라고 2000 초반에 발생했던 여자아이를 유인해가지고 토막 낸 다음에 그 가방이 범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의 추후 진술에 따르면은 그 가방을 들고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여성도 그랬을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파트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예, 있다. 예. 전체적인 또 관계성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용의자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6년 전에 비자가 만료돼서 추방 명령을 받았던 24살의 알제리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의자가 과거에 숨진 소녀의 어머니와 아파트 출입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사건의 혹시 뭐 발단이 됐을 가능성을 두고 당국이 살펴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소녀의 아버지는 이 아파트 관리인인 신분이라고 하고요. 이 범행 동기로 어쨌든 그 본인의 이제 거처와 이민자 신분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련된 시비 이게 혹시 소녀에게 어떤 해를 가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에? 프랑스 상황에서는 네. 알제리계 프랑스의 원주민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민자 추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갈등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복 복수의 대상이 그 아이가 됐다. 그건 충분히 어떤 설명이 가능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성범죄는 좀 애매한 거예요. 남자 범인들이라고 하면은 성범죄라는 게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여자 남자가 같이 공범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면 그게 설명이 될까?
다른 정보가 안 나왔지만은 네. 이 아이가 보복을 당한 건 맞다. 왜냐하면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잔혹하게 네. 고문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12세 아이가 그 정도의 감정을 일으킬 만한 그렇죠. 발단이 그렇잖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여성이 24살 알제리 이민자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이의 죽음 이후에 이제 프랑스 전역에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우파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자가 프랑스에 입국을 하지 못했다면 살인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민자 관련된 수용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선 마찬가지로 사건을 또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좀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불법 이민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강력 범죄가 하나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우리나라도 기시감 있게 읽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치안이 필요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범죄자이지는 않다. 네. 다만 위험한 건 우리가 상당히 준비는 해둬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 건은 굉장히 잔혹한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복수라든가 이런 다른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아동 성범죄의 어떤 특성을 갖기에는 너무 이렇게 잔혹해요. 네. 해석하기가 두세 가지가 아동 대상 성기호증, 아동 잔혹범죄, 이민자 범죄,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만 대해서 어떤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어떤 고통을 가하기 위한 고문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성범죄는 왜 했냐 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민 문제로 다퉜다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한 어떤 그런 그렇죠. 가학성이 예. 있어서 추후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민이라는 복수라고 했다면 그 복수가 될 수 있도록 네. 뭔가 다른 어떤 뭐 납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서 훼손해서 버리. 이거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봐라, 너 때문에 네 딸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DP 전시를 해놓는다든지 예,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6.15 어디 몰래 버리려다가 실패한 뉘앙스가 더 큰데.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 사건은 한 건만 있진 않을 거예요. 네. 그 다른 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동 연쇄 범죄라든가 아동 여성 연쇄 성범죄일 그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좀 소름 돋는 추정이 생각이 나는데, 발에 써 있는 0일이 거꾸로 그렇죠. 돼서 예. 10, 10번째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얼마 전에 발생한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전히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수사 자체보다는 이민자의 포커싱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의 죽음에 조금 더 집중이 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2살 생을 마감한 룰라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